몸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미역. 그런데 이러한 미역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 건강, 뼈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항암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바다의 슈퍼푸드 미역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문제를 말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재료 및 요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하게 미역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건강을 해치는 방법부터 빠르게 설명드리고 미역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볶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미역뿐만이 아니고 어느 요리에나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발연점이 200도인 들기름과 170도인 참기름은 특히나 미역국을 만들 때 미역을 볶으면서 산화 및 타기가 쉽고 이것은 발암물질로 변질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고 볶는 것은 특별히 건강적인 부분에 유익을 따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맛을 위한 부분인데요. 요리를 할 때 이 발연점을 생각하면서 온도를 조절해서 미역을 볶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아니, 불가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에 들어가는 미역 그리고 소고기 등을 볶으실 때는 들기름과 참기름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들깨가루를 첨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들깨의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맛을 위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넣으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역국이 끓고 나서 기름을 두르는 방식으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파인데요. 미역국에 파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미역으로 다른 요리를 한다고 하면 파가 함께 들어갈 수도 있겠죠? 파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인과 유황 성분은 특히나 미역국에 넣게 되면 미역의 칼슘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영양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딱히 이점이 없지요. 게다가 미역과 파 둘 다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졌는데 이것은 알긴산 성분 때문으로 둘을 함께 먹으면 미끈거림이 더 심해져서 식감 또한 많이 떨어져요. 미역국에 파를 섞으면 맛도 덜하지만 영양의 효과도 크게 떨어지죠. 세 번째로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금기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미역, 김 등의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김, 미역 등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보다는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역, 김 등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아예 드시지 않으면 요오드 결핍에 의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평소 일반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과다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하듯이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 재료인데요. 산간지방 등 해산물을 잘 섭취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서 갑상선이 커지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다고 해요.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라고 자꾸 갑상선에 자극을 주는데 그 재료인 요오드가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상선만 자꾸 커졌던 것이죠. 이렇듯 요오드 결핍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과도한 요오드도 갑상선에 나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요오드 또한 갑상선에 독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미역, 김 등의 해조류 섭취는 갑상선 환자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시마, 미역, 파래, 김, 멸치와 같은 요오드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 없이도 회복됨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요오드 섭취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위하여 필수적인데 하루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 정상 성인의 기준으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요오드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 정도의 섭취량 정도라고 하네요. 하루 최대 허용량을 110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5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함유된 영양 보충제나 해조류의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을 수는 있지만 미역의 요오드가 풍부하다고 해서 과도하게 드시면 갑상선 관련 질환을 갖고 있고
약까지 드시고 계신 분께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과 미역 등의 해조류에서 중금속 검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김을 드시거나 하실 경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사례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끓일 때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역을 먼저 20분 내지 30분 정도 불려주시고요. 불어난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소고기는 살짝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소고기 양의 약 3배 정도 되는 물을 끓이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에서 15초 정도 데쳐주기만 하세요. 데친 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버리시고요. 빈 냄비에 미역을 먼저 넣고 물을 자작자작 할 정도, 졸일 정도로만 물을 넣어주세요. 약불 내지 중불에서 약 10분 정도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그 후에 물을 미역국을 만들 만큼 부어주신 다음에 소고기를 넣고 강불로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간마늘도 넣어주시고 국간장과 소금 등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끈 직후에 참기름을 1스푼 정도 둘러주시면 건강도 맛도 모두 챙기는 미역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 건강에 뜻밖에도 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모으고 한데 모아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만 놓치지 않고 보신다고 하면 충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다른 여러 곳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까지 종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